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구성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3D로 좀 알기 쉽게 표현한 그런 회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냥 일반 다이오드와 다른 점이 뭔지를 살펴볼 텐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일반 다이오드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는 전류가 절대 흐르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류는 약 0.7 정도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너 다이오드는 이 역방향이라도 그냥 계속 막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전압이 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특성, 일단 다이오드 특성도 측정을 해보고요.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에 대한 오실로스코프 파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Zener diode prevents the voltage across the light bulb from going higher than the Zener's breakdown voltage. The light bulb represents the output of our circuit. If the input voltage is fluctuating but is always higher than the breakdown voltage, then the Zener diode can be used as a voltage regulator, ensuring that the output voltage stays approximately constant. If the intended input voltage is always lower than the breakdown voltage, then the Zener diode can be used to protect against transient overvoltage conditions that could damage the output. Suppose we use two Zener diodes in series pointed in opposite directions. We can now apply a positive or negative voltage to the output, while protecting the output against transient overvoltage conditions in either direction. When
protecting against transient high voltage conditions, we need special Zener diodes that are able to react very quickly and that are able to absorb a very large amount of energy for brief periods of time. This combination of two transient suppressing Zener diodes is often manufactured as a single device and is represented with the following symbol. 네, 이렇게 해서 그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보셨고요. 이제 실제로 회로 구성을 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와 비슷하게 실험에 필요한 것은 오실로스코프, 신호 발생기,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다이오드와 저항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회로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도의 이 뜻이요, 저항하고 제너 다이오드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제너 다이오드는 그 4737A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저항은 300ohm짜리를 사용을 할게요. 색깔 좀 특이한데 이것도 저항 맞습니다. 이제 저항을 꽂고요.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저항과 연결이 되면서 이 신호 발생기에 해줄 그 선과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순방향, 예. 그 다이오드의 그 띠에 따라서 여기 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띠의 띠로 그 순방향 역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서 전류 전압과 전류의 특성을 볼 거고요.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 역방향 바이어스일 때 이런 식으로 전압과 전류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를 이번에는 그 직류 전원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이의 전압을 재기 위해서 먼저 이 저항이 300옴스트럼짜리, 300옴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9.7, 300옴짜리를 연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할게요. 이 전압은 직류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기록을 해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V일 때 1V일 때 0.38 정도. 2V일 때 2V일 때 1.2, 1.28. (3V일 때 2.32) 4V일 때 3.28. (5V일 때 4.27) 6V일 때 5.25.
7V일 때 6.2, 8V일 때 7.24, 9V일 때 8.12, 10V, 10V일 때 9.2, 2, 4, 11V일 때 10.22, 12V일 때 11.15, 20V까지 해볼 겁니다. 13V일 때 12.18, 14V일 때 13.25, 15V일 때 14, 14.14, 16V, 16V일 때 15.14, 17V일 때 16.15, 18V일 때 17.14, 19V일 때 18.11, 자, 마지막으로 20V일 때 19.12. 네,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끄고요. 자, 이걸로 일단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요. 우리가 측정한 값, 처음에 우리가 가해준 볼테이지 1부터 20까지 쭉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측정한 값을 적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VS는 소스 볼테이지, VG는 지너 다이오드 볼테이지, 그리고 VR는 소스 볼테이지 빼기 제너 다이오드, 그리고 커런트는 V는 IR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식은 제가 다 미리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저항이 1000이 아니고 300이었죠. 300.
쭉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바로 되는 게 여기 이제 0을 하나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0일 때를 안 했네. 0일 때도 뭐 한 조금 흐르겠지만 일단 0으로 놓고, 네, 제가 0을 빼먹었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제너 다이오드에서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처음 초반부에 그 제너 다이오드의 동작 볼테이지가 되면 쭉 올라가게 되는 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역방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와 동일한 장치고요. 이번에는 그 다이오드를 반대로 꽂아줘야겠죠. 회로 구성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전압을 1부터 쭉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일 때 0이죠? 네, 역방향이라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이것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일 때 0, 0.5씩 해볼까요? 이일 때도 0, 3일 때도 0, 4일 때도 0, 5일 때도 0, 6일 때도 0, 7부터 이제 살짝 올라갈 것 같은데 7까지 0이네요. 다음에 8부터 이제 쭉 올라가네요. 역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전류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9일) 때 1.727, 10일 때 2.6, 11일 때 3.62, 12일 때 4.56, 13일 때 5.5, 14일 때 6.5, 15일 때 7.5. 이거 역시 20까지 해볼 거예요. 16일 때 8.48, 17일 때 9.48, 18일 때 10.47, 19일 때 11.37, 20일 때 12.4. 네, 여기까지 측정을 했고요. 요걸 가지고 또 그래프를 그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역방향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부터 0부터 해야겠죠? 0일 땐 당연히 0, 0, 0, 0, 0, 0, 7까지 0이었고 8부터 0.76, 1.7, 1, 0.6, 0.62, 4.56, 6.53, 6.5, 15에서 7.5, 16에서 8.48, 10.48, 10.47, 다음에 11.37, 12.3.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네, 그래프가 지금 수정이 안 돼서 잠깐, 네, 지금 수치가 약간 좀 이상해서 제가 전에 측정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역방향일 때는 이렇게 전류가 계속 안 흐르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회로에 적용했을 때 파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회로 구성한 걸 가지고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멀티미터로 측정하던 것을 잠깐 띄워놓고요. 이제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보는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구성은 동일하고요. 대신 파워 서플라이어가 아닌 함수 발생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수 발생기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는 이렇게 미리 켜놓는 게 좋아요. 좋고, 파형을 두 개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 연결을 합니다. 60Hz로 할 거고요. 저항을 1000옹스톰으로 바꿀게요. 1000옹스톰을 해야 좀 더 이게 잘 보이더라고요. 옹스톰이 아니라 1000옴. 1000옴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네, 저항이 1000옴짜리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1000옴짜리였는데 네, 0.99kΩ, 1001kΩ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회로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순 방향으로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에 저항 연결하고 파워 신호 발생기, 함수 발생기를 이렇게 신호 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Hz 신호를 주고요. 오실로스코프 연결해야죠. 일단 이 신호는 이렇게 나오네요. 약간 좀 지저분하게 나올 때는 지난번에 한 학생이 질문했었는데, 이 접지를, 신호가 좀 지저분하죠? 접지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접지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신호 모양이 다르죠. 지난번에 한 학생이 접지를 왜 해야 하냐고 해서 그 안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 노이즈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바꾸면은 이게 조절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클리퍼 회로와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 다이오드에 연결해 볼게요. 네, 여기 다이오드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을 하고요. 신호가 두 개가 나오죠. 전압을 증가하면은 여기 잘린 게 나오는데 잠깐만 멈출게요. 제가 아까 다이오드의 방향을 안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호를 주고요. 하면은, 자, 전압을 올립니다. 올리면은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데, 다이오드에 연결해 볼게요. 제너 다이오드에. 그럼 같이 신호가 나오죠. 자, 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면은 신호가 동일합니다. 근데 볼테이지가 올라가서 어느 다이오드 동작 전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게 이 다이오드 쪽의 전류는 위에가 잘려나가네요. 왜 그런지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왜 잘려나가는지는 회로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순방향일 때는 다이오드 동작 전압에 닿으면은 그 다이오드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더 이상 전압이 안 올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쪽 전류는 어차피 전류가 안 흐르니까 완전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압을 더 올려 볼게요. 전압을 더 올리면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마이너스 쪽도 잘려나갔죠? 우리가 다이오드 특성에 대해서 배울 때 원래 순방향은 이렇게 그 위쪽만 잘려나가고 마이너스 쪽은 안전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역방향은 어차피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근데 전압을 올리니까 마이너스 쪽도 잘려나가네요. 이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이고요.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이라도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걸 항복 전압이라고 그래요. 항복 전압인데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항복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 순 방향에서는 그 위쪽만 잘려나가고 아래쪽은 파형은 온전한 모양이 되는데, 이 항복 전압이라고 제너 다이오드는 어느 정도 전압을 가하면은 아래쪽도 잘려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양하고 지금 아주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나오는 데까지가 괜찮은데, 갑자기 잘려나가는 요 지점이 바로 항복 전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 방향을 봤고요. 역방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이라고 하면 다이오드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다이오드를 빼서 방향만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줬고요. 다시 신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하고 전압을 아예 역방향이니까 아래쪽이 잘려나갔죠. 어느 정도 전압이 되면은 아래쪽이 잘려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럼 여기서 전압을 더 높이게 되면은 아까처럼 그 역방향이라서 아래쪽만 잘려나가고 위쪽 플러스 쪽은 온전하겠지만, 이건 제너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역시 위 방향이 잘려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래쪽만 잘려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전압을 좀 더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네, 윗방향도 잘려나갈 때가 됐는데, 네, 잘려나갔네요. 네, 바로 이 지점이 항복 전압이 되겠죠? 이 지점. 여러분들 교재에서 요 항복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이제 역방향일 경우에는 아래쪽은 계속 잘려 있다가 윗방향은 멀쩡하다가 온전하다가 어느 정도 항복 전압에 닿으면은 잘려나간다 그거죠. 네, 역방향은 이렇게 아래쪽만 잘려나간 상태였는데 전압을 어느 정도 가해서 항복 전압, 제너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도 전류를 통과시키는 전압이 되면은 역시 전류가 다이오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전압이 증가하지 않고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옆에다가 저항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1000ohm짜리) 1000ohm짜리 저항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98kΩ 1kΩ짜리 저항을 옆에다 한번 꽂아 볼게요. 다이오드와 연결되도록 저항을 하나 꽂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파형이 어떻게 되나. 예, 역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이 잘려나간 상태죠. 근데 아까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상
요게 어느 정도 전압이 가해지면은 한 이쯤에서 위쪽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어느 정도 전압이 가해지면 이 위쪽도 잘려나갔었죠, 아까는. 근데 지금은 계속 온전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 전압 아무리 올려도 위가 잘려나가는 현상이 없죠? 아까는 잘려나갔었는데. 자, 저항을 띄워볼게요. 띄우고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려나가네요. 네, 왜 그럴까요? 이거 원래 다이오드의 특성은 어느 항복 전압이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이 잘려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옆에다가 저항을 연결하면은 저항 연결했습니다. 저항 연결하면은 아무리 그 전압을 높여도 항복 전압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다이오드로 가야 할 전류가 이 저항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저항을 빼볼게요. 네, 저항을 뺐더니 바로 잘려나간 모양. 죄송합니다. 파형을 제가 안 보여드렸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가끔 실수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원래 다이오드의 특성상 전압을 올리면은 잘려나가야 되는데 저항을 꽂아 놓으면은 그 옆으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다이오드 쪽에는 항복 전압이 도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리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모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이 저항을 떼볼게요. 그러면 저 파란색 파형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네, 다시 잘려나간 원래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을 가졌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 살펴보았고요. 파형도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은 이렇게 원래 일반 다이오드처럼 순방향, 역방향에 따라 한쪽이 잘려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다른 쪽은 온전하지만 항복 전압이라는 것에 도달하면은 역시 이쪽도 잘려나가는 모양을 보인다. 이상 실험 마치겠고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기말고사 만전히 기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